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민 속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상치 훌쩍 뛰어넘은 확진자 수. 그렇죠. 3,000명 이상 숫자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방역 전환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진퇴양난이다. 여기 보시면 주말 기준 첫 2,000명 확진에도 접종률이 높아져 중증 환자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를 했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 부스터샷 관련해서 국무총리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한 내용이 좀 있어요. 이른바 이제 방역 전환 얘기인데요.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70% 접종이 완료된다. 코로나 활동 공간을 좁혀놓는 것,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일단 접종률 높으면 가능하다. 뭔가 설명을 해요.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쯤 미국 중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도 되돌아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방역 전환의 조건으로 보여요. 접종률 70% 이상으로 높이는 거, 그리고 치료제가 등장하면 이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마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3,000명대 확진 나왔는데 여기서 방역을 더 조이는 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일단 치명률 낮추는 거 이런 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규 교수님.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나요? 네, 이제는 신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확진자 감소 중심 방역 정책이 아니라 예. 이제는 중증화율과 치명률 관리 방역 대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선행돼야 될 조건이 이제 오히려 더 촘촘하게 단계적 완화와 경각심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호의 체계가 필요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20, 30대의 접종 완료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반대로 60, 70대의 부스터샷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중이용 시설을 오히려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가장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신호와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완화를 해도 되는 건지 회복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경제 활동에도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기사, 이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제 맨 마지막 부. 일각에서는요. 그런데 이거 준비 없이 풀면 1만 명대 확진 나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숫자가 10,000명대로 가게 되면 진짜 이거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걱정 아니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사 2개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미세 플라스틱 그동안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신생아 태변에서도 나왔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모통의 태아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살짜리 유아 대변에서는 성인의 14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젖병이나 장난감을 아이들이 빨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군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나라박 소식입니다. 굿바이 무티. 무티는 이게 독일어로 엄마라 뜻인데요. 굿바이 엄마가 돼요. 메르켈 총리, 그가 벌써 그립다. 아, 메르켈 총리 이제 퇴임하잖아요. 16년간 독일 총리를 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청소년들이요, 10대 청소년들이 16년이니까 10대 청소년들은 그냥 메르켈 총리만 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도 혹시 총리할 수 있나요? 아, 메르켈 총리가 여자라는 점에 주목을 한 거죠. 그럼 남자는 총리 못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로 굉장히 총리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특히 스스로 여기 보면
독일 역사상 자발적 퇴임하는 첫 총리였답니다. 스스로 본인이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본인이 올해 9월이 물러나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걸 실천한 총리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한 20여 초 남은데 최영준 편집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평가 좀 해주세요. 아유, 뭐 대단한 분이죠. EU가 사실 브렉시트 때문에 흔들렸지만 예. 독일이 EU를 받쳐줌으로써 EU가 아직도 유럽을 굳건하게 통합함으로써 유럽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독일이 막대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과 달리 독일이 얼마나 2차 대전 패전국임에도 존경받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일본과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